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4년 6월 8일 토요일 121회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전 조은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작년 6월 11일 자정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아주 떠들썩했어요. 언론에서는 조선 태조 때 강원도가 탄생한 이후 628년 만에 대변화다. 야.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 사실 근데 그 당시 엄청 요란하게 우리 드론 쇼도 저기 댄싱 공연장에서 맞아요. 하고 그랬던 네. 거에 비해서는 뭐가 달라졌는지 거의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이름만 바뀌었지. 아까 그런 건 있죠. 곳곳에 가는 관공서들 간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괜히 주소 쓰는데 더 길어지기만 하고. 맞아요. 이거 정보 공개 청구 저 하려고 해도 강원도로 옛날에 검색은 또 따로 해야 돼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가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자잘한 어떤 디테일한 좀 불편함이 오히려 더 와닿을 정도로 이거 왜 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도민분들도 많이 계시지 맞아요. 않을까 그래서 싶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 따라서 가입할 때나 이럴 때 여전히 강원도인들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하여간 아직까지 좀 과도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해요, 사실. 왜냐면은 지금 이름만 바뀌었지 제대로 된 이 강원특별자치도 이 특별법의 시행은 오늘부터이기 때문입니다. 6월 8일. 네. 네. 그래서 이른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바뀌긴 바뀐다. 드디어. 드디어. 네. 진짜 강원특별자치도가 온다. 그래서 과연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이 강원특별자치도 민으로서의 네. 이 도민으로서의 삶을 체감할 수 있을지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원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 지금 2차 개정안을 보면은 조항이 84개가 있어요. 네네. 근데 원래 처음에 이제 특별법을 2차 개정안을 내려고 했을 때 강원도에 이제 18개 시군과 도청, 도교육청에 이제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490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엄청 많았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그동안 우리 못한 것들 다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기회에 다 해보자. 쌓여있던 걸 네. 다 분출을 했던 건데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도정부에서도 137개 정도로 꼭 필요한 것만 추려서 냈는데도 이제 중앙부처와 협상 과정에서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면서 최종 84개만 반영이 됐다. 네네. 아무래도 대폭 한꺼번에 이제 권한을 이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도 좀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또 중복되는 것들도 조금 있었을 맞아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84개만 반영돼서 이번에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4대 핵심 규제 완화를 위한 4개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4개 특례가 역시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8개 특례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먼저 4대 핵심 규제 완화. 보통 우리가 4대 핵심 규제라고 하면은 환경, 산림, 농지, 군사예요. 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강원 지역의 4대 규제 면적이 21,890.7제곱킬로미터여서 강원도 면적의 134.1%다. 그러니까 이게 100%가 넘는 거는 중복 규제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면적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중복 규제 지역들이 있다라는 네네. 걸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정부는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을 33조 2천억 원, 생산가치 손실을 29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한다고 하는데 하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이게 추계가 어떤 기준을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 손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산림, 농림, 군사 분야의 이제 규제 해소와 자치분권 강화를 이번에 이 골자로 넣은 건데요. 네네. 이 특별법에. 다만 이제 권한 이양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주기는 하지만 3년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제대로 하는지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존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3년 동안 강원도 니네 해보고 너네 똑바로 안 하면은 다시 뺏어갈 거야. 맞아요. 제대로 하면은 계속 주고 이런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법으로 이걸 딱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권한 이양을 해버리면 줘버렸다가 다시 가져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김진태 왕국이 돼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산천 초목 다 배 없어져 날개발해버리면 어떡하냐. 네. 뭐 이런 우려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일단 한시적으로 권한 이양을 해준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꽤 많은 권한을 줬어요. 그래도 특히 환경 분야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은 시군 혹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서 환경 영향 평가, 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자연 경관 영향 협의, 기후 변화 영향 평가, 건강 영향 평가 협의 권한을 이제 도지사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중앙 정부에 있었는데. 네네. 이게 환경 영향 평가가 중요한 거는 그동안 뭐 저희 양양에서 하고 있는 오색 케이블카 같은 거 할 때 늘 이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에 좌절돼 왔었다. 이게 강원도의 서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는 환경 영향 평가 권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좀 도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 오색 케이블카 뭐 41년 걸릴 일이냐, 뭐 4개월 만에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다. 좀 더 강원도의 어쨌든 수건 사업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 거죠. 그렇다고 뭐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외부의 입장에서 아니면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과 또 강원도의 안에서의 기준이나 아니면 강원도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맞아요. 정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한 이양이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지점인 거죠. 실제로 환경 영향 평가의 절차나 기준은 국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네네. 강원도만의 기준을 뭐 새롭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연구원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글쎄요, 뭐 팔이 안으로 안굽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게 또 노골적으로 이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은 굉장히 김진태 도정과 또 발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맞아요. 예상이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행보가. 그리고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권한 이양은 안 했어요. 이건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입지 계획을 분석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또 너무 큰 권한이다 싶었는지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강원도에 안 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하면 진짜 산 하나가 그냥 날아갑니다. 아니 뭐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건 뭐 조금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 분야로 넘어가 보면은 그동안 강원도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 괜히 이제 농지로 묶어가지고 괜히 규제를 한다라는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가 농촌 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요. 이 촉진지구 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이거 이제 옛날에는 절대 농지라고 불렀죠. 여기는 맞아요. 반드시 농사만 지어야 된다. 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을 받았습니다. 도지사가. 그러나 이제 무분별한 해제를 막고자 해제 총량을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분별하게 다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냐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계절 근로자,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를 쓸 때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이제 숙소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절대 농지로 묶여 있어서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 농지 주변에. 거기는 이미 그러니까 농사는 짓지 않는 땅인데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융통성 있게 좀 풀어줘가지고 계절 근로자를 위한 뭔가 숙소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가장 해피한 그림일 것 같기는 한데 그 반면에 안 좋은 그림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건 뭐 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도요. 4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해서는 농지 전용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역시 강원도 정부로 이양을 했습니다. 이런 게 아마 말씀하셨던 간이 숙소 뭐 그런 굉장히 것도 작은 규모의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어서 산림 분야에서는 강원도는 뭐 하여간 산림이 많죠. 그렇죠. 이 쓸 수 있는 땅의 80%가 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여담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홋카이도를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홋카이도도 뭐 3분의 2가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산림. 그래서 거기도 뭐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강원도나 하여간 산림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직접 산림 이용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이 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지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건데요. 이게 한마디로 뭐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관광 휴양을 위해서. 그래서 케이블카 같은 것도 이제 지을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옛날에 뭐 곤돌라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연계해서 많이 하겠죠. 또 케이블카를 맞아요. 짓는 짓는 곳에 이런 산림이용 지능지구를 설치해서 그런 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맞아. 설악산에 5색 케이블카 지으면은 아마로 또 그래. 이것도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예상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지능지구 내에서는요,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전용 허가와 일시 사용 허가 권한도 강원도로 이양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뭐 도 소유의 산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좀 그래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쵸. 좋게 말하면은 권한이 생긴다는 거죠. 진짜로 이거 딱 산림이용 지능지구 하면은 우리 어. 막 심시티 하듯이 이렇게 색칠만 칠해놓으면 마구 막 이렇게 올라오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또 뭐 해피한 그림도 생각해 보자고요. 네네. 적절하게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에 있는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와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는데, 이게 옛날에 막 저 군 부실 급식 논란 터지니까,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네. 이제 군 납품업체, 이 급식 납품업체를 경제 입찰을 붙이겠다 해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사실 농산물을 수의 계약해왔었던 게 끊겨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컸는데, 이거를 이제 강원도에서만큼은 특별법을 이용해서 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통한 수의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넣은 건데, 사실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군 부대와 협의는 필요해요. 그래도 어쨌든 특별법을 통한 조항은 명시를 해놨다. 그리고 또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생긴다면은 거기를 통해서 또 농가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또 가능성이 열리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주 보면은 뭐 원주푸드 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뭐 원주에 있는 뭐 이렇게 농민분들의 그 먹거리를 센터가 이렇게 뭐 수급하고 그걸 또 다시금 뭐 학교나 이런 곳에 납품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 시스템이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물론 우리 원주는 접경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36사단과 이런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접경 지역이라면은 뭐 어쨌든 위쪽 많잖아요. 그쵸. 우리 네. 강원 북부 쪽에서는 이게 또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도지사가 이제 요청을 하면은 국방부 장관은 미활용, 활용하지 않은 군용재 현황을 제공해야 되고요. 도지사가 직접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군사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용지라고 하는데 이거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네. 라는 걸 도지사가 이제 요청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 뭐 부대도 통합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쓰이는 군용지가 개발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생긴단 말이죠. 사실 우리 네. 원주도 많은데 말이죠. 어쨌든 네.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환경, 농림, 산림, 군사 규제 해소가 담겨 있고요. 이어서는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도 반영이 돼 있는데, 먼저 강원 첨단 과학기술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산단 지정을 정부에 요청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수소와 같은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네네. 아마 원주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니까 이 첨단 과학 기술 단지 뭐 조성의 대상이 될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이어서 강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이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려면은 대상 지역 안에 국립 혹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3개 있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2개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강원도는 이제 3개 이제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모빌리티 의료기기로, 춘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AI 데이터로, 강릉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신소재로, 이렇게 빅3 도시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정부의 이제 특구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구가 지정이 되면은요, 매년 100억 원의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과학기술과 R&D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리고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항만 자유무역 지역 지정이 또 관심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게 또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해항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기업 유치와 입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또 유아
초등, 중학교를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고요. 농산어촌 유학 특례도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약간 강원도 학교들은 좀 더 뭔가 커리큘럼이나 맞아요. 학사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뭔가 자율적인 권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데서 조금 더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맞아요. 부분이 이게 뭐 아주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진 않아서 어떻게 할지는 아마 세부 사업으로 나와봐야 알 텐데 대표적으로 뭐 농산어촌 유학 같은 경우를 또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좀 뭔가 정책적으로 풀어볼 여지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많은 권한들이 이렇게 이양이 됐습니다. 저희가 쭉 읊어드렸지만은.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강원도가 전체 수요 조사했을 때는 490개였고 그걸 또 137개로 줄였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다. 우리 더 이양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원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지역 내 폐수 배출 시설 설치 권한, 또 한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제 적용 특례 이런 거는 특별법에서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바로 이게 원주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주 시정과 발안 핵심조가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시행 2차 개정안으로만 시행이 되면 원주는 그리고 사실 원주는 뭐 없어. 체감되는 그러니까요. 거는 대부분은 이제 접경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산림이라든지 군사 규제를 받던 곳들이 많이 좀 혜택을 받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죠. 맞아요. 이 규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좀 웃긴 게 이렇게 원주시가 실질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건 다 빠졌는데 아니 그래서 이 특별 자치도 선언식을 그냥 원주에서 했던 건지 그거는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원주도 그것마저도 원주만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닙니다. 지역별로 다 순회를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최근에 김진태 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는 굳건하다. 1,500억 원 규모의 투자는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도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특별법으로 현행 특별법 상에서는 반도체 공장 유치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파운드리 규모에서.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원주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지정 권한 등 교육 특구 관련 특례도 빠졌거든요. 이게 글로벌 교육 도시를 지정하겠다는 건데 원주, 춘천, 홍천, 평창, 양양 등이 지금 국제학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특별법상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치 조직권 특례도 빠져서요. 부지사 숫자라든지 뭐 공무원 정원을 뭐 확충한다든지 도의회 의원 정수를 늘린다든지 지역 선거 뭐 특례를 적용한다든지 의원의 정책 지원을 위한 도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도의회의 기구 및 정원을 뭔가 조율할 수 있는 특례 같은 거는 줄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 지역의 카지노업의 이제 허가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지금 카지노업의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반대를 해서 특별법에 포함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한 권한 이양인 겁니다. 맞아요. 안 된 것만 보더라도 안 해준 이유가 좀 진작이 되는 거죠. 중앙정 이것까지 풀어주면은 그러면은 너희들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강원랜드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진짜 영업 시간에 대폭 늘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국제학교가 막 다 수요지고 그쵸. 원주 네. 같은데도 이것도 논란이 많은 정책이잖아요. 그쵸. 국제학교도. 그래서 목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1호 법안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교육도시 특화 산업단지 지정 권한을 이양하고 강원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조성하고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등 70대 과제 11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가 앞서 언급한 그런 반영되지 않았던 특례도 뭐 적용 일단은 초안에는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결국에는 중앙부처와 권한 이양을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이 됩니다. 맞아요. 뭐 작년에 허용 안 해줬는데 올해라고 허용을 해줄까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총선 결과 때문인가? 뭐 하여간.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래요. 우리가 일단 3년을 해보고 그래 3년 동안 강원도가 적절하게 선을 잘 지켜가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규제 완화를 해서 개발을 잘했구나. 그래 그럼 이번에 3차 개정할 때는 우리가 더 풀어줄게. 이게 아니라 지금 아직 이제 막 시행이 되는데 벌써 또 3차 개정안을 올렸을 그러니까요. 때 과연 중앙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긴 하고요. 하여간 여기까지 2차 개정안의 내용 그리고 3차 개정안의 쟁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2차 개정이 이제 시행이 되든 뭐 3차 개정이 앞으로 되든 간에 과연 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게 체감이 되는 거냐. 맞아요. 소위 말해서 도민을 위한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냐. 아직까지는 모르겠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뭐 언론에서는 시끄럽고 뭐 주변에서 말도 나오는데 솔직히 뭐가 바뀌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뭐 줄줄이 얘기했지만 뭔가 먼 얘기 같아요. 우리 삶과 밀접한 게 아니라. 아니 그리고 이렇게 규제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규제 해제됐을 때 뭐 갑자기 건물이 뿅 하고 생기거나 건물이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적한 과제가 많다는 겁니다. 해제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 해제된 곳에 뭘 할지 아니면 그것을 위한 실질적인 뭐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마련돼 있느냐, 투자가 될 거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도정부가 특별법 시행과 발맞춰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개발 종합계획을 지난달 29일에 발표를 하긴 했어요. 네네. 아주 원대한 포부입니다. 이제 강원특별법을 반영한 산업구조 개편, 관광 시스템 개편, 역세권 중심 공간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강원 첨단 과학 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서 반도체와 수소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요.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도 담아서요. 과학기술과 R&D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제 기대한다. 이렇게 도정원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네네. 그리고 시군별 특화도시 모델을 구축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겠다고 하면서요. 3대 목표로 미래 산업 선도 도시, 찾고 싶은 열린 도시, 살고 싶은 쾌적 도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추진 전략과 45개의 정책 과제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 시군별 특화도시 모델 중에서 이제 원주는 뭘 내세우고 있냐면은 경제문화 제일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글쎄 경제는 알겠는데 문화 이거는 갸우뚱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디지털 헬스케어와 반도체를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요. 중부권 레포츠 그래서 트레킹 힐링을 관광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화 안에서도 이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다른 주로 문화가 관광이다. 아니라. 네. 이런 것도 뭐 더 아트 컴플렉스도 들어갔긴 했겠지만은 아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고자 도정부는 10년간 무려 13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야. 거의 강원판 네옴시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냐? 국비가 54%고요. 도비가 10%, 시군비가 14%, 민자가 20%인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국비 과연 54% 지금 긴축재정 상황에서 확보 가능할지. 그러니까요. 도비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도청사 이전할 돈도 지금 빠듯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민자가 20%가 되는데 이제 민간 시장이 많이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20% 확보도 가능할지 여러 가지 재원 확보에 우려 지점 아까 국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긴 합니다만 하여간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다. 대규모 프로젝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가장 불행한 그림은 뭐 도비시비아 책정을 해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럼 우린 한 20%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걸, 쪼그라드는 거지. 네, 해야 되는 아니면 한없이 미뤄지거나 네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뭐 이런 청사진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되더라도 과연 도민들이 이렇게 막 체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개발 중심적이거든요. 우리 뭐 아까 규제 완화도 그랬고 지금 펼치겠다는 사업도 그렇고 이런 어떤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맞닿는 지점은 많지 않은 느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남 얘기 같아요. 맞아요. 언론에서는 막 네. 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습니다. 막 이러지만은 글쎄요, 우리가 잘 산다기보다는 특정 소수가 좀 잘 사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맞아요. 안 그래도 이 특별법을 보면은 문화 또 축산, 수산, 의료, 보건, 복지, 교통, 고용, 노동, 국토계획, 소방안전 등 그러니까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뭔가 계획은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네네.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는 항상 느끼지만 그 도의회 권한 아니면 도의회도 어쨌든 이런 특례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영문명으로는 스테이트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입법부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여기 특별법이나 아니면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희 또 이제 문화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화 쪽에 좀 특례나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쪽은 거의 또 안 보이는 그쵸.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뭐 필수 의료 관련된 조항도 마찬가지고 뭐 교통도 말할 것도 없고 고용 노동 같은 것도 맨날 강원연구원 뭐죠 강원형 최저임금 이런 거 도입해가지고 뭐 최저임금 적게 받자 이런 뭐 정말 멍멍 소리나 하고 네. 있는데 이런 걸 사실 특례로 오히려 강원도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자 더 급진적인 정책을 내놔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더 뒤로 가자는 게 우리 특별법을 활용하자. 특별법을 뭐 누굴 위한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냐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더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3차 개정안은 산업 육성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례에 중점을 둔다고 작년에는 그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 논의되는 좀 드러나고 있는 3차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은 여전히 개발 중심적인 시각이 느껴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잘 될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와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게 과연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케이블카 특별자치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에피소드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너무 강원도는 그리고 18개 시군은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에 매몰돼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네. 오색 케이블카도 지금 아직도 환경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고 경제성 논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며칠 전에도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주민들도 속았다는 말 나온다는 거예요. 막 1,000억 원 든다고 이러니까 군비 1,000억 원에 가깝게 막 군 도비를 막 1,000억 원 써야 된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역 그러니까요. 개발을 위해서 한다는 건데 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은 괜히 엉뚱한데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주민들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다른 지역에서라고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개발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말이죠. 가뜩이나 강원도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면은 인구 감소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괜히 소수의 개발업자, 부동산업자의 이익만 챙겨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1,000억을 가지고 만약에 뭐 우리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동네 커뮤니티를 개발하겠습니다. 아니면 동네 사랑방 뭐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100개 만들겠습니다. 그걸 아니면은 보건지소 같은 걸 확대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걸. 근데 그런 거가 이렇게 와닿는다기보다는 저희 강원도 아트 컴플렉스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케이블카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아니면 대규모 시설을 뭔가 한다 그랬을 때 뭔가 하는구나라는 게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과연 그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오는 거냐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다. 네. 솔직히 체감이 안 될 거라. 맞아요. 네. 거죠. 괜히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18개 시군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행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네네. 잘 되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저희가 지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논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강원도가 환경 보전 하느라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개발할 거다 우리도. 이런 태도가 과연 맞는 방향이냐? 오히려 그래 강원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너희들 수도권 또 다른 지역을 위해서 환경 열심히 보존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달라, 인센티브를 달라. 맞아요. 이런 네. 식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우리도 개발을 하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강원도의 지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자연환경이잖아요. 어쨌든 그럼요. 정말 네. 우수한 산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 허물고 개발을 해버린다는 거면은 여느 지역과 다를 바 없는 정말 평범한 지역으로 강원도가 스스로 전락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과연 옳은 방향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강원도가 계속 규제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뭐 수도권이나 이런 곳은 계속 개발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진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보니 기후 위기 시대는 더 같이 올라간다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강원도로 관광을 오거나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맞아요. 한 사례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개성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갈 경우에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면서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여기 그 발표된 내용에 보면 시군별 특화 도시 모델을 보면은 아니 웬만한 지금도 관광을 많이 오는 이 지역들은 관광의 그 항목 산업과 관광 측면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관광 측면이 다 그 자연환경과 연관돼 있는 그 목표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있는 거죠. 네. 막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든지, 맞아요. 뭐 산림에다가 뭐 휴양이라든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든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온전한 활용이 되겠느냐? 그쵸. 네.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지금의 자연환경을 보존했을 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과는. 그래서 저는 아쉬운 지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앞으로 자연환경의 가치는 더 중요해질 거고 기후위기에 맞아요. 따른 네. 탄소 중립이 이제 국가적 또 글로벌 과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는 역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말로는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자치도를 지향한대요. 근데 뭐 특별법을 보면 도대체 뭘 지향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뭐 탄소 중립 등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조문이 담기기는 했는데 대부분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쵸. 할 수 네. 있다. 뭐 이 정도가 돼 있고요. 환경 보전 협력 기금도 조성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무게감이 있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 파괴라는 비판을 의식한 좀 형식적인 조문 아니냐, 전형적인 그린워싱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친환경 케이블카라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말장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도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도민을 위한 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라는 네네.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문제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특별자치도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어요. 뭐 전북특별자치도 이미 들어섰죠. 그리고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지금 추진 중이죠. 이거 뭐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인가요? 뭐 그런 이름으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전남특별자치도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남과 전북 다 특별자치도. 호남권이 그냥 다 특별자치도가 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충북특별자치도도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부산도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걸 추진 중입니다. 또 인천도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 그러니까 사실상 특별자치도에 준하는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광역시들조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특별 광역시를 또 추진하고 있다. 특별시를 넘어. 그러니까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너도 나도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맞아요. 강원도만의 특색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전국이 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 지역 언론 또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상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아니 강원도만 권한 이양해주고 특별자치도 대접해 주는 거를 다른 지역이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쵸. 지금 지역 네. 소멸이라든지 뭐 규제에 이렇게 묶여 있다든지 이런 거는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게 또 겪는 문제예요. 뭐 전남이라고 이런 문제 없겠습니까? 경북이라고 이런 문제 없겠습니까?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만 풀어준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도 당연히 우리도 해달라. 맞아요. 이런 네.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심지어 제2도시라고 하는 부산도 뭐 인구 감소나 이런 게 계속 심각해져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메가시티를 좀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갈수록 이렇게 중앙대 지역의 프레임이 공고해질 거란 말이죠. 야 중앙 좀 지역에도 나눠줘. 권한 좀 나눠줘.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역마다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권한 이양을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저는 보편적인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각지에서 우리도 특별자치도 해줘 배타적 이익만을 고려한 맞아요. 어떤 권한 이양 방식만이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모든 특별자치도를 다 특별하지 않게 만드는 불행한 길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행정 재정적 권한 이양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다른 특색의 어떤 다른 비전을 가진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걸로 갔을 때는 여기도 규제 완화해준다 그러고 여기도 규제 완화해준다 그러면은 굳이 내가 뭐 강원특별자치도로만 가야 하는 이유가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자치도로서의 어떤 경쟁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의 경쟁력들이 가질 수 없는 지점인 거죠. 네. 그래서 강원도 같은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지방자치 약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지방 분권도 약하고 거의 중앙 집권적이고 이웃나라의 뭐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의 뭐 서구의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데는 어쨌든 지역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좀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이양돼 있어서 지역마다 또 특색 있게 좀 지역 도시를 좀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 우리가 네. 일본 관광을 가더라도 그런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한국은 다 비슷비슷하게 망해가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다 의존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권한 이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중앙 정부가 그런데 소극적이니까 윤석열 정부도 지방 분권을 공약했지만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야 중앙 너네 그렇게 꿈을 낼 거면 우리 그냥 특별자치도 만들어줘.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좋은 방향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도가 계속 이렇게 생겨나는 거를 우리 강원도도 뭔가 이렇게 파이 나눠 먹기가 되는 걸로 우려할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에서 우리가 우리 몫이 사라진다 이렇게 우려할 게 아니라 다 함께 연대해야 된다. 이거는 다 같이 겪는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네. 중앙 대 지방의 프레임에서 이 지역이 다 같이 겪는 문제니까 중앙 정부의 지방 분권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연대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거는 그 비슷한 문제의식을 다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눈치 싸움 하면서 야 그냥 우리가 조금 저 특별자치도보다는 좀 더 권한 이양을 많이 받자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익을 나누는 그런 정신이 지금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광역시들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렇죠. 가운데 어쨌든 그렇다 보면 이게 만약에 나중에 조금 더 연대가 되더라도 대부분 또 광역시 중심의 그럴 수밖에 이 없죠.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또 강원도가 나서서 그걸 또 이끌어 나가야 그러니까요. 나중에도 그 아젠다를 계속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또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네. 있다는 거죠, 강원도. 야, 우리가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4중 규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네. 우리가 제일 발언권이 세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주도할게. 연대하자.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뭐 지역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뭐 연대하자. 전부 특별자치도랑 연대하자. 뭐 이런 얘기는 조금씩 나오지만은 소극적인 것 같고요. 어떻게든 강원도만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좀 혈안이 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후죽순 특별자치도 시대일수록 더욱더 강원도가 나서서 연대를 이끌고 힘을 합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네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여간 뭐 좀 도민을 위한 특별자치도로 좀 나아가는 어떤 방향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네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우리 진짜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됐습니다. 네네. 오늘부로. 그래서 특별자치도민이 된 소감 한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주 아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아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우리 특별자치도민이 된 소감도 한번. 댓글은 다 부정적이던데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저게 누구 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좀 긍정적인 얘기도 해주세요. 그래도 출발하는 거니까. 네. 하여간 토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121회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